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청원경찰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그 교재에 보면 각각의 이제 1편마다 단원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이 교재 나름 단원별 총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처음부터 1번부터 끝까지 다 문제풀이를 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문제가 각각 이제 이 단원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색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이를 해주고 비슷한 것들은 앞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걸로 참고를 해서 풀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풀이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쏙쏙 뽑아서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챕터 1 첫 번째 일과 단원 총정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자,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우리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농경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화남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왜 이걸 뽑았냐면 화남 문화권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화남 문화권은 중국의 여러분 그 문명의 시작이 되었던 강 있죠? 어디예요? 황허강. 예, 황허강의 남쪽을 우리가 화남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황허강의 북쪽은 화북 문화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화남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하면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볼게요. 보기의 설명이 모두 해당하는 시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을 한번 보시면 부족 단위의 평등 사회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도구에 의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예요. 그 중에서 구석기, 신석기는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청동기까지. 자,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있어요. 이 각각 이제 어떤 사회였냐면, 구석기는 여러분 무리를 지어서 사는 무리 사회였어요. 거기다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수확이 아니라 사냥을 해서 채집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여기는 평등 사회였습니다. 평등 사회. 이건 구석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무리 사회가 아니라 여기는 같은 혈연 집단으로 이루어진 씨족 사회예요. 이 혈연 집단끼리 이루어진 이 씨족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부족사회입니다. 부족사회. 그리고 밭농사를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먹을 것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평등사회였다. 이게 신석기 특징이고요. 그리고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확량이 많아져서 먹고 나서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먹고 나서 남는 게 생기니까 나눠 가지는 거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래서 벼농사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나왔고,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라는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사유재산. 먹고 나서 남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일을 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싶겠죠. 여기는 부족하니까 나눠 가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사회고, 여기는 생산하고 나서 남는 게 생기니까 이렇게 각자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사유재산. 사유재산이 있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과 작게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빈부격차라고 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지배자, 그리고 작게 가진 사람은 피지배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라는 게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특징하면 농경사회였다,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더라, 계급이 발생했다가 이렇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특징은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기에 있는 첫 번째, 부족 단위의 평등사회였다. 평등사회라고 한다면 부족 단위의 평등사회, 신석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애니미즘, 샤머니즘 등의 주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은 여러분 구석기 때는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없었고 여기서부터 신석기 때부터 신앙이 나오는데 신앙이 첫 번째가 애니미즘, 두 번째가 토테미즘, 그리고 세 번째가 샤머니즘이죠.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everybody, 모든 것에다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정령신앙입니다. 모든 곳에다 정령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주 거의 뭐 소멸하지 않고 오래 가는 것 중에서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숭상을 하는 걸 애니미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토테미즘은 토끼, 여기는 동물신앙입니다. 동물신앙. 그래서 당군 왕검의 고조선의 건국신화에 보면 그 곰과 호랑이가 뭐 동굴에 들어가서 이게 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다 토테미즘이죠. 그리고 샤머니즘은 머니, 돈, 무당에게, 주술사에게 돈을 주며 점을 본다. 그래서 여기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원시신앙이 신석기 때부터 나온다라는 거,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움집집터의 바닥은 대부분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자, 구석기 때 여러분 살았던 집터 하면 동굴이라든지 또는 막집이에요. 여기는 동굴과 막집. 그 다음에 신석기하고 청동기 때부터 움집에서 살죠. 근데 똑같은 움집인데 차이가 있어요. 신석기 때 움집은 위치가 강이나 바닷가에 있어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지역에. 왜냐면 여기서는 아직까지 정복전쟁이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계급도 없죠. 나라도 국가도 탄생도 안 했죠. 그리고 무기도 우월한 무기가 없어요. 다 돌, 간섭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정복전쟁이 없다 보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고 남의 부족 땅을 빼앗고 이게 없으니까 그냥 넓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밭농사를 짓기 때문에 강이라든지 바닷가 주변만 그냥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움집에서 사는데 움집의 형태가 약간 반지하 가옥입니다. 약간 반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움집에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화덕의 자리가 있는데 중앙에 화덕 자리가 이걸 우리가 위에서 내려보면 평면도가 둥근 원형이거나 아니면 가장자리가 둥그스름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화덕 자리가 있는 게 신석기의 움집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발생을 하면서 지도자가 국가를 탄생을 시키고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자가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해서 영토가 커지니까 국가가 탄생하더라. 네, 제가 아까 앞번에 조금 거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청동기 시대는 정복전쟁이 활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의 침략을 막으려면 오픈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야산으로 갑니다. 뒤는 산이고 앞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의 형태가 있는 곳, 우리가 흔히 배산임수지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청동기는 배산임수지형에다가 이 움집을 짓는데 움집이 신석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지상으로 짓습니다. 지상에 이렇게 움집을 지어요. 지상에다가 이렇게 움집을 짓고 이 움집의 형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면도는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사각형의 형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화덕자리가 가운데에 있었으면 여기 있는 청동기는 화덕자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청동기의 움집의 형태는 사각형이고 화덕이 가장자리에 있더라. 신석기의 움집은 중앙에 화덕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반지하 움집 형태고 여기는 지상가옥형이고 여기는 강가나 바닷가였다면 여기는 배산임수지형, 야산지역에 이렇게 움집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움집 집터의 바닥은 대부분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신석기고요. 그리고 신석기 때부터 의복을 제작을 했죠. 옷감을 제작을 합니다. 가로실, 세로실 이렇게 직접 옷감을 제작을 했다라는 것은 실과 바늘이 존재를 했다라는 건데 이 실을 뽑는 기구가 바로 가락바퀴, 바늘의 형태를 하는 게 뼈바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신석기의 특징입니다. 신석기의 특징.